코프볼을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코빼기는 코프볼을 빼고 이야기합니다. 코빼기 외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승빈이라고 하고요. 노래 들어가고 있는 거야? 네,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아, 네. 저는 네? 특별 소개해주죠. 게스트 네. 임대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희 코너 이름 뭐죠? 네, 코너 이름을 정했는데요. 코너 이름이 훈화 말씀. 훈화 말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제가 네. 훈화 말씀은 근데 형이 소개하면 형이 소개해. 내가 소개. 그럼 훈화 말씀은 게스트 근데 자기 이름 소개하셨나요? 네, 이름 말씀. 네. 대훈이의 영화 말씀 이렇게 해서 진짜 기발한데요? 훈화 말씀이라고 한번 본인이 지어놓고 놀라는 모습 보셨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끔씩 만나가지고 이제 대훈 씨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영화를 보는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잖아요. 남들이 지겨서 조는 것도 다시 이제 눈 비비고 계속 보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쵸, 임동진이죠 거의. 바로 무리수. 네. 그래서 같이 영화 이야기를 하면 재밌겠다 해서 시작한 코너입니다. 그리고 또 승빈 씨도 영화를 좋아하니까. 저도 근데 저는 좋아한다기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저는 유튜브가 더 재밌어요. 그래도 그런 영화, 드라마 이런 영상물 산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둘이 뭐 그런 걸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만들어진 코너고요. 그러면 빠르게 넘어가서 영화 이야기, 왜냐면 이제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영화 이야기 할 게 많이 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오늘 그거 했잖아요. 그 A팀 마드리드와 그거 공개하나요 그것도? 네, 그것도 공개했습니다. 그 보러 가는데 제가 솔직한 심정 말해도 될까요? 네. 그건 싫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진심이고요. 너무 가까워. 네, 말씀하세요. 그 A팀 마드리드에 누가 뛰는지 몰라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설렌다라고 설렌다? 아니 부담하고 싶고요. 같이 가는 사람 맥 빠지게 혼자 초는 그렇게 닫혀놓고. 아니요. 저는 대훈 씨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아준 거잖아요. 아니 가기 싫었으면 곰곰이 생각하고 안 가자고 말을 하던가요. 제가 한번 던졌는데 대훈 씨가 노발대발 하시길래 이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히 가는 쪽으로 선택했고 그 결정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렇고요. 아무튼 재밌게 찍고 또 잘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화 2편을 준비했는데 밥 뭐 먹기로 했죠 우리? 밥은 아직 안 정했죠. 아까 마지막으로 올리는 거 거기 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일단 다 그 중간에 한번 쉴 때 다시 생각해보죠. 지금 백가죽이 등허리에 붙을 것 같아요. 좀 얇은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대훈 씨가 영화 한 편 제가 봤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을 해줬고 저도 이제 대훈 씨한테 한 개 추천을 해줬는데 대훈 씨가 추천한 영화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영화인지 먼저 대략적인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제가 추천한 영화는 가타카라는 영화인데 SF 공상 과학 영화예요. 다시 하고 싶으세요? 다시. 이거 근데 제가 안 자를 수도 있어서. 편집해주세요. 제가 좀 진지하게 해주세요. 네. 제가 소개할 영화는 가타카라는 SF 영화인데 에단 호크와 주드로 주연의 영화입니다. 97년인가? 8년? 98년작이고요. 네. 감독은 생각이 안 나네요. 감독은 앤드류 니콜이라는 감독입니다. 네. 이분이 좀 찾아보니까 트루먼 쇼 각본도 쓰셨고. 어쩐지 비슷하더라. 네. 이 영화의 간략한 줄거리를 소개할까요? 네. 이거 스포 감상인가요? 네, 다 스포해버립니다. 오케이. 주인공이 일단 에단 호크입니다. 네. 에단 호크가 빈센트라는 이름이에요. 네. 빈센트 프리먼.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시간적 배경이 이렇게 정확히 명시돼 있었나? 정확히 명시되진 않지만 좀 미래예요. 근데 그 미래에서는 사람을 유전자로 분류합니다. 거기서는 인종 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유전자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그런 걸 따져서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시작할 때부터 좀 선을 긋는 그쵸. 그런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도 레이시즘이 아니라 제노이즘이다 그쵸. 뭐 이런 표현이 네. 나오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도 인공수정을 이렇게 통해서 네. 열성 인자 같은 거는 이렇게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진짜 그냥 완벽한 내 입맛대로 아이를 낳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성별도 정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걸 막 의사들도 권장하고 네. 막. 그런데 이제 주인공인 빈센트는 네. 인공 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네. 그 자연 수정, 자연분만. 네, 자연분만으로 이렇게 자연수정. 네. 태어나서 네. 선천적인 심장 질병도 약간 있고 네. 막 이렇게 의사가 어릴 때 막 그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얘는 뭐 얼마 못 살 거다, 뭐 근시가 있어서 나중에 시력도 떨어질 거다,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반면에 그 빈센트의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은 이제 인공수정을 통해서 부모님이 이제 안 좋은 유전자들은 이제 다 빼고 네. 정말 완벽하게 태어난 네. 그런 아이입니다. 안톤. 네, 안톤. 안톤이 동생이지만 네. 유전자가 훨씬 뛰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막 형보다 키도 점점 크고 네, 그래서 훨씬- 그 빈센트 막 지우잖아요. 막 지우잖아요. 좀 슬퍼요. 키 그 잰 거. 그리고 또 아빠가 이름 지을 때도 원래 안톤이라는 이름을 빈센트한테 주려고 그쵸. 했는데 이 동생이 더 유전자가 뛰어나니까 동생한테 안톤이라고 지어주죠. 좀 불쌍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운동신경도 동생이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우월한 상태에서 네. 이제 바다 해변가에서 어디까지 더 멀리 가나 이제 자존심이 걸린 그런 수영 대결을 하는데 네. 늘 빈센트가 지죠. 그쵸. 이게 심장 문제도 있고 네. 몸도 이렇게 선천적으로 약하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정말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태지만 빈센트에겐 꿈이 있습니다. 네. 늘 밤하늘을 보면서 네. 저 별로 가고 싶다. 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이제 나사 같은 기업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가타카라는 기업이죠. 그쵸. 거기에 이제 우주 이런 종합적인 이런 그리고 주기적으로 항상 이렇게 우주로 로켓을 쏘잖아요. 사람도 태워서. 그쵸. 빈센트는 이제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아버지는 미쳤다고 이제 너는 거기 갈 거면은 청소부로 들어가는 거밖에 없다. 그쵸. 그런 말을 현실적인 하죠. 조언을 네. 해주죠.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빈센트는 네. 어느 날 또 매번 수영 대결을 하다가 거기서 동생 안톤을 이겨요 그날. 네. 갑자기 무슨 힘이 나서인지 안톤이 이제 겁먹어서 형 어디까지 가 이제 이러다가 안톤이 먼저 이렇게 의식을 잃죠. 그래서 네. 이제 빈센트가 안톤을 구해서 네. 이렇게 집에 데려다주고 네. 짐을 싸들고 이제 집을 떠납니다. 그쵸.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 정말로 청소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타카에 들어가서 네. 이제 청소 일을 하죠. 근데 이게 또 약간 아까 제노이즘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유전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유전적인 차별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회는 그런 법을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뛰어나지 않았던 빈센트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직업은 그런 청소나 이런 직업들밖에 없었던 거죠. 그쵸. 네. 그렇게 청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네. 그런데 이제 빈센트는 네. 빈센트가 브로커를 통해서 네. 정말 우월한 네.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소개받아요. 이제 네. 그 사람 유전자를 이렇게 자기 걸로 속여서 가타카의 정식 사원으로 입사를 하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소개받은 게 이제 주드로가 연기한 제롬이라는 아 근데 친구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이런 이야기를 좀 난 빈센트는 그 가족들이 빈센트의 꿈을 지지해주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빈센트가 이제 가족을 버리고 그 가족 사진에 자기를 찢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러고 이제 청소부 이런 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타카에 들어갈 어떤 가능성을 엿보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브로커한테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게 하도록 도와달라고 그쵸.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드로랑 만나게 됩니다. 그쵸. 네. 제롬을 소개받았는데 네. 근데 이제 제롬은 네. 굉장히 잘 나가던 수영 선수였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대회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네. 땄는데 이제 그거에 좌절을 한 거죠. 제롬은 그쵸. 약간 조금 나르시즘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좀 그쵸. 완벽주의적인.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 실망을 한 거죠. 네. 은메달 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네. 약간 그런 거에 좀 컴플렉스 같은 게 없지 않아 네. 있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그렇죠. 휠체어 신세를 지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영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네. 뭐 그냥 돈 좀 받고 그냥 자기 피 뽑아주고 뭐 오줌 이렇게 네. 뽑아주고 이제 그런 그런 식으로 것들이 다 이제 신분을 유전적 신분을 확인하는데 쓰이는 것들인데 그거를 계속 공급해 그쵸 주죠. 계속 주는 거죠. 네. 그 제롬 집에 살면서.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가타카의 면접을 보러 가는데 네. 정말 진짜 뭐 피 검사 간단하게 하고 뭐 네. 소변 샘플을 이렇게 주는데 네. 축하해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네. 면접은 안 보나요? 근데 네. 방금 봤잖아요. 막 네. 이러고 그냥
그쵸. 합격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그렇게 성공적으로 빈센트가 취업을 하고 네. 이제 회사 들어갈 때도 위장 취업이죠. 네, 그렇죠. 회사 들어갈 때도 그 지하철 카드 찍는 것처럼 네. 손가락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럼 저는 좀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못 다닐 것 같아요. 거기. 저는 이거 뭐죠? 혈- 했을 때 따는 것도 잘 못하거든요. 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손가락을 하면 이렇게 바늘로 콕 자동으로 찔러요. 따준다. 그럼 이제 피가 한 방울 딱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 이제 띠링해서 이제 네. 제롬 이렇게 딱 뜨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보면 회사 복지인가요? 이게 체할 수 없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러네. 급체하면 이제 네, 급체하면 출근하면 네, 돼. 출근하면 되는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네. 회사를 다닙니다. 네. 그러다가 어떤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그쵸. 살인 네, 사건. 그게 좀 핵심이죠. 그쵸. 누가 죽었더라? 그 감독관이 죽어요. 부사장, 감독관. 네. 제가 할까요? 이어서 하시죠. 할까요? 그 감독관이 이제 살해되는데 감독관을 죽인 용의자를 찾는 수색이 시작됩니다. 그쵸. 그러다가 빈센트의 눈썹이 발견돼요. 그쵸. 근데 빈센트는 그 과거에 제롬의- 청소부였 네. 그쵸? 있었는데 그 기록이 있으니까 그쵸. 청소부가 살인을 한 거다. 이렇게 네. 이게 사건이 이렇게 네. 되죠.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을 경찰이 찾을 수 없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빈센트는 지금 제롬으로 위장해서 제롬인 상태에서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수사망이 막 이렇게 좁혀오죠. 그런데 막 예전에는 그냥 버려지던 쓰레기 이런 것들도 다 유전적 조사를 해요. 거기 그쵸. 묻은 신체 이런 일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근데 빈센트라는 그 흔적이 계속 나오죠. 흔적이 나오는 이렇게 거예요. 마셨던 컵도 네. 그냥 이렇게 버리고 하니까. 네, 버렸는데 그런 거에 묻어가지고 나오니까 수사망이 계속 좁혀져 와가지고 엄청난 압박을 느끼죠. 아이린 네. 얘기를 또 해야죠. 네. 제롬을 위장한 빈센트랑 약간 경쟁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둘이 이렇게 친해집니다. 네. 그리고 막 같이 파티도 같이 네. 가고, 그러고 이제 서로가 아이린 이제 좀 호감을 꼬셨죠? 느끼죠. 아이린이 제롬인 줄 알고 꼬셨죠. 그쵸. 네. 왜냐면 유전자가 너무 막 검사해보고 완벽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약간 그것도 좀 인상 깊었던 게 막 남자친구 그러니까 그 검사하는 거요? 네, 썸 타는데 네. 제 지금 입술에 그 남자 침 묻어 있으니까 빨리 검사해 주세요 해서 이 사람이 유전적으로 좀 괜찮은가? 괜찮으면 이제 더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그쵸.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재밌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너무 완벽하게 제롬이 나오니까 이제 좀 끌리게 되는 거죠. 네, 더 끌리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수사망이 좁혀져서 네, 집까지 찾아가죠. 그렇죠. 제롬으로 위장한 빈센트가 네,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가는데 이제 형사들이 막 이렇게 막 회사를 이렇게 활기치고 다니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이렇게 회사를 안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린이 대충 뭔가 낌새를 느끼고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집으로 돌려 보내고 그래서 제롬한테 부탁하잖아요. 제롬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롬한테 제롬인 척 해달라. 맞죠. 그래가지고 막 계단 그때 기어 올라가. 혼신의 연기를 하잖아요. 정말 휠체어 신세인데도 네. 되게 네. 그렇게까지 해주기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뭐 가족도 아니고 그래서 막 휠체어인데 그 근데 어차피 그 걸리면 자기도 날아가는 거니까 하는 거죠. 계단을 이렇게 기어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제 의자에 이렇게 딱 힘겹게 네. 앉아서 막 땀 닦고 네. 이렇게 형사들 맞이하죠. 그쵸. 제롬인 척, 원래 제롬인 그쵸. 척. 그렇죠. 그리고 그 집 계단이 되게 심볼이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나선형 계단이잖아요. 유전자. 이게 유전자 그 모양을 따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거슬러서 이렇게 힘겹게 올라가잖아요. 좀 약간 상징적 의미가 네. 있네요. 그래가지고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범인도- 상황에서 아이린은 알죠. 아이린 제롬인 줄 알고 딱 제롬 집에 형사랑 같이 갔는데 네. 웬 생판 처음 보는 남자가 네. 앉아 있으니까 왜 제롬이 아닌데? 네. 하다가 이제 뒤늦게 온 빈센트가 이렇게 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다가 근데 충격에 빠지죠 아이린. 아이린은 충격에 빠져서 이렇게 떠나죠. 그래서 뭐 빈센트가 잡으러 나가고 그리고 그 이제 제롬을 확인한 형사는 조금 의심쩍었지만 자기 부하 직원이 그래서 잡았다는 진범이 거예요. 잡히죠. 진범이 잡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사장이었어요. 사장이 계속 그 우주 로켓 발사 프로젝트를 계속 해야 그 하는데 감독관이 막으니까 네, 계속 그냥 막으니까 죽여버린 그냥 거죠. 홧김에 죽인 거죠. 그러니까 동기도 확실하고 그래가지고 범인은 잡힌 상황입니다. 네. 빈센트는 누명을 풀었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밝혀진 사실이 그렇죠. 그 형사가 알고 보니까 실은 안톤입니다. 그렇죠. 빈센트의 어렸을 때 그 동생. 동생이죠. 수영 99승 1패. 그래서 그 안톤도 가지고. 전화 받고 네. 안도의 한숨을 쉬잖아요. 다행이다. 이렇게 왜죠? 무슨 전화요? 그 진범 잡혔다는 사실을 듣고. 그건 저는 캐치를 못했어요. 그래요? 안톤도 중간에 네. 확인을 하거든요. 네. 빈센트가 얘가 자기 형인 거를. 그래서 이제 자꾸 의심받으니까 이제 안도를 합니다. 다행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둘이서 싸워요. 막
그 업무하는 그 공간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막 싸우잖아요. 아 그쵸. 형 여기 이거 범죄다. 이거 하려고 우리 가족 다 버리고 간 거야? 뭐 이렇게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잘 싸웠어요. 그러다가 네. 아무튼 이제 또 다시 결말 부분으로 가면 네. 또 중요한 그 발사하는 로켓 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다가와요. 그래서 빈센트는 거기 타고 싶어서 거기 가죠. 너무 엔딩인가요 이거? 근데 이게 뭐 다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긴 해요. 네, 아무튼 네. 그 회사에 빨리 갑니다. 네. 허겁지겁. 난 네. 빨리 그 로켓 타야 되니까. 네. 출근 이렇게 딱 찍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시에 갑자기 거기서 소변 검사를 하는 거야 앞에서. 그쵸. 근데 빈센트는 이게 원래는 그 절차가 없었어요. 네, 급하게 오느라 또 소변도 네. 미처 챙기지 못했죠. 네. 그래서 아 이거 끝났다 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본인의 이렇게 소변을 받아서 감시관이 이제 딱 검사를 해보니까 빈센트가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 그 감시관도 아는 거죠. 그래서 실은 내 아들도 되게 그 유전적 결함이 있지만 가타카에 오고 싶어 한다. 그래서 너를 보고 되게 뭐 그런 힘이 되는 말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빈센트가 그런 말도 해요. 이제 소변 자기는 직감한 거죠. 아 이거 끝났다. 예. 그래서 그 나는 유전적인 자격만 없을 뿐이지 실제로 여러 가지 조건 다 자격이 있다. 그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을 해주면서 그냥 보내주잖아요. 그러다가 네. 부적격을 적격으로 딱 바꿔서 바꿔주고. 그냥 가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네. 본인의 본명을 불러주잖아요. 빈센트 하니까 되게 깜짝 놀라서 빈센트가 되게 약간 그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쵸. 빨리 들어가죠. 근데 좀 빈센트 좀 디테일이 좀 떨어졌었죠. 왼손잡이인데 본인의 성기를 왼손잡이면 왼손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쵸. 오른손을 잡아. 그래서 그걸 지적해주잖아요. 그 네. 감시관이. 왼손잡이면 왼손을 그거 잡는다. 조심해 이러고 가게 되고 이제 그 해가 발사되는 그 시간과 맞춰서 그 이제 제롬은 그거 너무 슬펐어요. 제롬. 자신의 집에 있는 소각장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은메달과 함께 같이 들어가죠. 네. 근데 은메달이 불타면서 금메달이 돼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줬었거든요. 제롬이 빈센트한테. 근데 빈센트가 이제 그 발사되는 그 우주선 안에서 열어보죠. 편지를 열어보죠. 거기에는 제롬의 머리카락이 있었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둘이 헤어지기 전에 그런 말을 했죠. 빈센트가 제롬한테 그동안 이런 거 해줘서 나 대신 이런 거 해줘서 고맙다 했는데 제롬이 아니다 오히려 고마운 건 나다. 나는 너한테 이런 몸을 빌려줬지만, 내 몸을 빌려줬지만 넌 나한테 꿈을 빌려줬잖아. You lend me your dream 이렇게 딱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투신을 하죠. 소각장 안에. 그렇죠. 이 정도가 이제 가타카의 대략적인 줄거리인데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 잘 유학하게 되겠죠. 네. 저는 새삼 그 유학해준 유튜버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새삼 잘 정리한다. 그렇죠. 중요한 것만 많은 딱 집어서.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있다. 뭐 이거 편집도 네. 어차피 뭐 승비 씨가 이렇게 제가요? 중요한 것만 이렇게 딱 뽑아서 그래요? 이렇게 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근데 처음에 받았던 느낌을 이제 감상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처음 받았던 느낌은 한 편에 잘 만든 자기계발서 같다. 자기계발서. 네. 어떤 면에서 그런 점을 느꼈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유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빈센트는 계속 거기 도전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어떤 절실한 마음, 의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극복하는 모습을 결국엔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2시간짜리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하자. 너의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 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환경이 조금 안 따라줄지라도 그쵸.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자기개발 이런 말이죠. 서적인 내용을 너무 담고 있어서 자기개발서를 읽은 것 같다. 그쵸. 이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면을 까먹었네요. 뭐요? 그 형제 있잖아요. 빈센트와 네. 안톤 형제. 엄청 그 명장면이죠. 둘이 어릴 때 같이 수영 대결을 하던 바다에 가서 갑자기 또 자존심에 불이 붙어서 갑자기 네. 또 이제 수영 대결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또 이제 빈센트가 앞서가니까 네. 안톤이 힘들어하면서 형 그때 어떻게 나를 이긴 거야? 했는데 이제 안톤 나는 돌아갈 힘을 아껴두지 않아. 그래서 이게 조금 중의적인 의미인데 나는 이제 다시 그 예전의 과거로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죠. 그러겠네요. 네. 그 장면이 예전에 이동진 평론가가 이걸 또 다룬 적이 있어요? 네, 다룬 적이 있는데 가장 명장면으로 한 장면 꼽으라면 그 장면을 꼽더라고요. 같은 포인트를 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 영화를 보는 안목이. 근데 약간 이게 그 약간 SF잖아요. 약간 SF가 아니라 완전 SF죠. 근데 약간 그 우주라는 어떤 유전, 공학 이런 측면에서 SF인 측면도 있지만 이게 강인한 정신력으로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버리는 그쵸. 거니까 이거 자체가 SF가 아닌가. 아 그거 이런 자체만으로.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사실 몇 거 알아왔는데 좀 알려드릴게요. 비하인드가 있나요? 네. 가타카가 이제 앞 글자에서 따온 거요? 염기서열 네. GTAC 여기서 따온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만든 거라는 게 또 재밌었고 제놈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면 그 우생학에서 온 이름이에요. 제롬 보아탱 그 독일의 센터백. 네. 유진이라는 말이 유지닉스라는 게 이제 우생학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따온 게 이제 그 제롬의 미들네임이 유진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그런 유래가 있고. 그래서 넌 이제 제롬이라는 이름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기를 유진이라고 불러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제 사촌 동생 이름 중에 유진이 한 명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동생을 제롬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센트 프리맨은 프리맨이잖아요. 그쵸. 프리맨이라는 게 이제 유전 이런 데서 벗어난 어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은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프리먼이라는 성 자체도 애초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흑인들이 많잖아요. 아 그래요? 이 과거에 노예일 때는 옛날 그 미국 그때는 네. 이름이 아예 없으니까 네.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되면은 네. 주인이 네. 넌 이제 프리먼이야 네. 이렇게 지어줘서 이제 거기서 유래된 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몰랐네요. 예. 왜냐면 노예들은 뭐 이렇게 본인의 뿌리 이런 것도 뭐 알 겨를이 없으니까 정말 성을 그냥 네, 자유 그냥 이렇게 주어준 거네요. 이름을 이렇게 프리맨. 근데 저는 그 마지막 편지 속에 담긴 그 머리카락 요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머리카락. 네. 자기 머리카락을 줬던 거였나요? 네. 그게? 네. 제롬이? 네. 그게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야 나를 기억해달라. 그쵸. 나의 마지막 흔적이다. 저도 약간 그 정도 느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자살도 좀 암시가 돼 있잖아요. 막 그쵸. 평생 써도 될 만큼의 오줌과 그쵸. 그런 말을 피를 다 하잖아요. 주고 나도 너가 여행 떠날 때 나도 여행 갈 거야 이런 암시를 주니까 그쵸. 자기가 죽더라도 그런 걸 해달라. 그러니까 약간 저는 한편으로는 좀 유진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한 거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본인은 이제 신체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뭔가 뭐 할 수 자신이 있는 게 없죠. 네, 원했던 그러니까 당시 자기는 수영 선수였고 그래서 엄청 절망을 하고 있다가 이제 빈센트를 만나가지고 이제 빈센트의 꿈을 자신도 같이 꾸면서 어떤 같이 케어를 좀 지냈는데? 느꼈던 건데 이제 그게 딱 달성되고 나니까 엄청 그쵸. 큰 할 게 없겠죠. 허망함이 다가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저는 좀 막 부자연스럽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그쵸.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승민 씨는 별 5개 중에 몇 점을 주고 싶은가요? 아 가타카요? 네. 저는 근데 이게 98년도 영화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98년도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영화를 대단하잖아요. 만든 걸로 제가 98년도에 봤다면 5개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네. 애플워치 같은 게 나와 이렇게 되게 말하잖아요. 신기했어요. 네. 그 시대에 근데 다른 건 다 미래라고 해놓고 조금 막 컬러도 안 돼 있고 이래가지고 그쵸.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거는. 아무튼 근데 그런 좀 세밀한 상상력이 좀 그럴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재밌었어요. 그럼 4점? 저는 3.5 드렸어요. 3.5? 아 4점 드렸습니다. 좀 박하네요. 3.5까지 생각했던 거고. 3.5에 4점 4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스포츠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한 인간이 쉽게 느낄 수 없는 어떤 성취감이나 그 뭐랄까 열정 이런 것들을 스포츠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빈센트와 유진과의 관계가 어떤 그 서로의 부족한 면을 서포터와 채워준다. 스포츠 팀의 관계랑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굉장히 심오한데요. 심한가요? 그러니까 그 서포터들은 본인 그 스포츠 팀의 어떤 꿈을 자기들이 좀 빌리는 거죠. 제롬이 이제 서포터인가요? 그렇죠. 제롬이 서포터인 거고 빈센트가 스포츠 팀 이렇게 좀 되게 대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아스날 팬으로서 갑자기요? 가다가 네. 어떤 느낌인지. 거기서 이제 아스날을 느꼈나요? 네, 저는 이제 대훈 씨가 좀 그려졌어요. 대훈 씨도 이제 아스날 보면서 막 아스날이 이기는 게 본인 삶에 그 영향이 거의
그 실질적인 영향이 없잖아요. 어떤 감정적인 영향은 크지만. 그쵸. 그러니까 대훈 씨가 그걸 통해서 뭐 어떤 정말 먼 나라 금전적인 이야기지만 이익을 이제 얻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제롬도 마찬가지. 저도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스포츠를 대하는 약간 팬심이라든지 네. 아스날을 정말 제가 처음에 좋아했던 거는 네. 좋아했다기보다 이제 처음 접했던 게 네. 2012년이죠.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아스날로 가니까 이제 관심도 생기고 해서 그냥 알고 있다가 한 2013년 정도부터 이제 챙겨보는 개념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네. 그렇게 챙겨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한 10년이 정말 다 돼가잖아요 거의. 네. 정말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가족이 약간 가족 같은 아, 그래요? 약간 정말 음. 예 뭐 아무리 삽질을 해도 네. 화는 나는데 이제 예, 버리진 못하겠죠. 그쵸 가족이라고 해서 뭐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뭐 축구 응원하는 팬들 보면 네. 막 이제 막 조금 막 부진했다고 해서 네. 에이 나 그냥 이거 버릴란다 뭐 네. 탈덕해야겠다 이런 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진정한 팬이 아니다. 네. 저도 물론 화나죠. 이렇게 막 어이없는 경기 막 지고 그러면 내가 이걸 이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었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이제 그러다가 다음 주에 뭐 경기 떠가면은 이제 또 막 챙겨보고 이제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 그 서포터가 무의미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제롬이 있었기에 이제 빈센트가 그 꿈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약간 서포터즈들의 그런 어떤 저의 응원이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요. 선수들한테 큰 힘이 돼서 어떤 뭐 우승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달려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유니폼이나 이제 그런 팀 긍정적인 서포트 그런 걸 또 이제 사면은 이제 네, 그렇죠. 물론 정말 미세하겠지만 그쵸.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는 않을까. 세금 같은 거죠. 그렇죠. 세금 같은 거. 제가 라이스의 네. 새끼 손톱 또 안 되겠다. 라이스 한 이틀 전 시리얼 정도 사주는 느낌이죠. 아침 시리얼. 그쵸. 네, 그 정도 라이스의 이제 네. 지문 한 0.2mm 정도 제가 샀죠. 그렇죠. 도움이 됐다. 그쵸. 도움이 되기야 하죠. 0은 아니다. 그쵸. 0이 아니면 한 거죠.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네. 축구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가타카 얘기해야 되나? 축구 얘기. 축구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그 지금 K리그 2에 네. 제가 사는 천안을 연고로 하는 팀이 이번에 프로로 승격을 했잖아요. 뭐 첫 승했다면서요? 네, 첫 승도 했고 네. 그 첫 승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신기했던 게 울었어요? 아니 감격스럽긴 했는데 아무튼 천안 이게 물론 제가 연고지긴 하지만 네. 제가 오랫동안 아스날을 응원하다가 이제 네. K리그 천안 생겼다고 하니까 이제 네. 한번 좀 봐볼까 해서 이제 별로 그렇게 제 진심을 이렇게 주진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나름 이게 연고지라서 그런지 지면은 진짜 짜증나고 이게 저도 모르게 이제 어느새 선수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고 오. 예. 막 비기면은 이건 좀 뭐 이렇게 했어야 되지 이 판은 않을까? 이겼어야 되는데, 이 이런. 판은 뭐 얘를 이런 식으로 써서 뭐 이렇게 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막 그러면서 감독 전술에 그런 걸 하더라고. 어느새 진심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얼마 전에 네. 프로 첫 승을 했는데 네. 너무 기뻤어요? 소리 질렀어요. 저거 라이브로 보고 있는데 라이브로 보다가 그냥 이렇게 별 관심 없이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리고 심지어 상대도 네. K리그 1 출신했던 성남 FC 상대였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90 몇 분에 역전골을 딱 넣어서 3대2가 극적으로 됐는데 이겼네요. 예, 그래서 진짜 하고 이제 바로 가서 아빠! 바로 온 가족에게 알렸던 그래도 아빠를 바로 찾는 게 또 감동적인 부분. 이제 아빠도 이제 스포츠 좋아하고 하니까 또 같은 천안 네. 또 서포터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네요, 제가 참. 사색을 많이 하네요. 약간 새벽이니까 새벽 감성에 사색을 좀 많이 했. 그러니까 지금 읽으면 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진 않아요. 그래? 그 가타카와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공통점을 제가 찾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요? 네.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영화인가요? 네. 그거 안 보셨어요? 안 봤는데. 이러면 대화가 바로 단절되는데. 무슨 알 수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피아노 대결하고. 그 땡땡땡땡 그거. 다만, 네. 그 둘이서. 네. 그거 안 보셨어요? 저 좀 약간 그런 거 좀 오글거려요. 그래요? 네. 제가 그럼 말할게요, 그냥.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페륜이라는 데 있습니다. 페륜? 네. 페륜이 나오나요? 왜냐면 가타카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을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빈센트가 죽은 줄 알고 돌아가져요. 그쵸.
명백한 페룬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약간 시간 여행 느낌인데. 그게 타임루프물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바로 스포를 하게 되네요. 상관없어요. 바로 언급하게 됐는데. 상관없어요. 그 말할 수 없는 비밀도 이제 그 옛날 한 몇 년 전이죠. 한 20-30년 전에 어떤 여학생과 지금 그 주인공이 이제 서로 사랑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시간을 거슬러서 네. 사랑이 이루어지나요? 네. 이게 시간을 서로 거슬러서 서로 소통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책상 위에 막 이렇게 새겨 놓으면 그게 이거 완전 그건데요? 날라와가지고 무전기?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따라한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더 먼저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그분이? 그 클리셰가 엄청 많으니까. 그래? 아무튼 근데 사람들이 이 소통을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알아요, 그럼 그거를? 그 남녀 걔네만 알아요? 근데 이제 여자애가 그런 이야기를 그 남주의 아빠한테 한번 해요. 그 고민을 털어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30년 뒤에 사람인 것 정신병자 같다. 취급을 받겠네. 네. 그거를 이 남주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남주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아빠를 버리고 3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파격적이네요. 마지막 그 일생일대 순간이 있어요. 왜냐면 이 피아노실에서 피아노를 어떤 특정 곡을 치는 게 그 타임머신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곡을 치면 과거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피아노에서 그 곡을 쳐야만 하는데 이제 이게 신축 공사한다고 이제 현실에서 피아노가 없어요? 피아노를 이제 부시려고 체육관을 막 부시려고 이제 막 그 크레인 같은 게 막 이렇게 봉을 치거든요. 꼭 그 피아노만 해요? 네. 그래서 그 공 파괴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남주가 막 달려가요. 그다음에 그 피아노를 쳐버려요. 그래서 아버지를 버린다.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 비밀과 가타카의 공통점이 페륜인 측면에서 좀 있지 않나. 이 꿈을 위해서 그럼 그 주인공을 페륜인 거 제외하고는 접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떠올린 게 더 신기한데요? 떠올랐어요. 이 사람 둘 다 페륜하네. 떠오른 게 더 신기한데요? 왜 다 가족을 버리지? 이 꿈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런 통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뭐 저도 어느 정도는 뭐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명물 주긴 했죠. 거기도 아버지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떤 해서 안 될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가족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유전자 안에서 계속 막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되게 많이 했네요, 생각을. 근데 왜 뭐 감상 없어요? 뭐 이야기 저는 감상을 너무 저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알았던 거는 전부터 알았는데 왜냐면 제가 거기 나온 새 배우를 다 되게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언젠가 봐야지 하고 있는데 이제 TV 돌리다가 딱 우연히 하는 거예요. 영화 채널에서. 그래서 딱 그 자리에서 봤죠. 근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약간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영화가 딱 제 취향일 것 같긴 깔끔해요. 그리고 딱 대훈 씨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다. 이런 게 느낌 바로 왔어요. 이거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이런 느낌 좀 왔고요. 그리고 좀 딱 엔딩에서도 진짜 딱 소름 돋았고 좀 깔끔하고 그 뭐랄까 내 마음에서 이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면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원시원한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고요.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네요. 이게 빈센트가 자신의 꿈을 이제 쫓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그리고 자신이 이제 아이린을 나중에 좋아하게 됐을 때도 그 하룻밤을 보내고 해변가에 나가서 바로 나가서 돌 주워서 끌잖아요. 그리고 내 머리카락이 어디 떨어져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막 이렇게 버리는 장면도 나와요. 뭐 진공청소기 같은 것도 늘 이제 키보드에서 하고.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나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만약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삶은 행복한 삶인가요? 내 모든 일상을 사실은 포기하고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 그래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진짜 내가 그 영화에서 빈센트는 진짜 자기가 원하던 게 그거였잖아요. 늘 지구 너머로 가보는 게 사실 그런 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해보겠어요. 뭐 그쵸. 지금 세상에서도 적용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아무에게나 쉽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다 보니까 저라면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주로 떠나봤을지 않을까. 근데 대훈 씨는 그럼 인생에서 그만큼 절박하게 하고 싶은 일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 있나요? 사실 대훈 씨는 빈센트 과가 아니에요. 사실 저는 하고 싶은 게 진짜 한 가지만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파는 게 아니라 좀 하고 싶은 게 좀 많아가지고. 약간 근데 좀 찍먹에 가까운 스타일이잖아요. 그쵸. 다 이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당시 위정공학이 잡아내지 못한 그 어떤 엄청 중요한 인자 아니었을까? 이런 절박함, 의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빈센트도 우성일 수도 있었다. 네. 그 당시 위정공학이 잡아내지 못한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열정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꿈을 한 가지만 딱 이렇게 쫓는. 아무튼 그렇고요. 승진 씨라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전 안 합니다. 애초에 포기하나요? 근데 좀 화날 것 같긴 해요. 이게 사실은 청소부라는 직업을 내가 그 직업의 어떤 가치를 느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쵸. 딴 거 못하게 해서 할 거 없으니까 한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자신이 없네요. 거기서도 심장 이렇게 하다가 연기하잖아요. 20분 동안. 하나도 안 힘든 척 하잖아요. 네. 하는데 막 와가지고 죽을라 하잖아요. 붙어가지고. 그리고 그 엄청난 보안을 매일 사실은 자신이 초조해하면서 막 눈치 보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그냥 적당한 브로커 만나가지고 좀 그 말도 들으니까 또 좀 다른 직업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네요. 또 이제 매일같이 그렇게 심장 쫄리는 일을 겪어야 하니까. 저였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제롬 걸로 이렇게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렇게 제롬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에 매일 다니진 않고 그냥 야 내일 우주선 쏜대 하면 이제 그냥 이제 몰래 이제 그냥 거기 타가지고 그냥 몰래 타서요? 몰래 그냥 타서 이렇게 난동 부리면서 그냥 이렇게 뛰어 들어가서 이제 발사 직전에 그냥 뛰어 들어가서 이제 발사 직전에 자기 자리 없는데? 자기 자리 없는데 나도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제 경험은 하는 거니까 그 바로 몸이 준비가 안 돼서 죽을 거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그렇게 죽고 싶다. 우주를 가보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빈센트의 꿈이 지구를 떠나보는 거였잖아요. 늘 이 지구 막세상이 그렇게 따지면 그 제롬 그 유진의 선택 좀 아쉽네요. 그렇죠. 그렇게 죽지 말고 그냥 뛰어들어가지 이런 그쵸. 이야기로 그렇죠. 갈 수도 있겠네요. 저는 약간 적당히 그냥 살았을 것 같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노래가 하나 생각나네요. 무슨 노래요? 데이비드 보위의 스페이스. 저번에 말해주셨던 거 아닌가요? 네, 그 노래. 스페이스 오디티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그의 가사가 스토리가 있어요. 그 데이비드 보위의 페르소나인 주인공이 그 노래 속 주인공이 톰 소령이 있는데 그 톰 소령이 우주 이런 비행사예요. 그래서 혼자만 갑니다. 거기 노래에서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우주를 갔는데 그래서 막 이 그라운드 컨트롤에서 이제 잘했습니다. 톰 소령. 그래서 소령인가? 그래서 이제 다음날 신문에 이제 당신 얘기로 막 가득할 거예요. 막 이런 얘기 해주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톰 소령도 이제 지구한테 지구가 되게 막 파랗고 뭐 달이 뭐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2절 후반부 가면은 갑자기 그 지구에서 이거 통신이 잘 안 됩니다 하면서 뭐 확인해 주세요 하는데 이제 톰 소령은 이제 여기서 보는 지구는 뭐 아름답고 저는 혼자네요 뭐 이렇게 말하고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하고 그걸 끊어요 통신을. 그래서 그냥 거기서 계속 혼자 자살하는 우주 자살. 스케일이 큰 자살이죠. 근데 왜 그게 왜 떠오르셨죠? 그냥 자살. 결말부랑 약간 본인도 약간 자살이니까. 겹치니까. 결말부랑 뭔가 비슷하니까. 저는 약간 좀 그런 엔딩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비극적인. 네. 너무 이렇게 해피엔딩보단 좀 살짝 쓸쓸한. 예. 그래서 좀 가타카가 좀 아쉬웠어요. 결말이 너무 해피엔딩이어가지고. 해피엔딩이긴 하지만 조금 쓸쓸하죠. 제롬이. 제롬이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건 또 그렇네요. 그 둘의 우정이 이제 영화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명확해 보여. 너무 명확했다.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하지만 시원했다. 뭐 이런 거고요. 저는 좀 긴 이야기인데 좀 시작해도 될까요? 무섭네요 이 이야기를. 괜찮아. 하기가. 저는 승민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죠. 아니요, 아직도 가타카 이야기 안 아직 가타카. 한 가지가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그 뒤에 이 영화도 얘기해야 되니까 좀 짧게 할까요? 네. 저는 아까 뭐 노래 이런 거 떠올리셨는데 저는 그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이 떠올랐어요. 아, 그 책 유명하죠. 읽어보셨나요? 네. 진짜요?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책에서 저자가 누구죠? 그 책 저자를 모르겠어요. 역근이 나나요? 룰루 밀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역근이 말고 작가 이름. 네. 룰루 밀러인가 그렇고요.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소개된 그 세계적인 분류학자가 있어요. 스탠포드 초대 학장을 지냈던 사람인데. 물리학자요? 초대 학자, 분류학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물고기 쪽 분류학자로 이제 이름 날리게 되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인데. 이름 멋있다. 멋있죠. 이게 미들네임이 스타잖아요. 옛날에 이제 별 보다가 별 보는 거 너무 좋아해서 자기 이름에 스타 박아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제가 대략적인 소개를 빨리 해볼게요. 네네. 이 사람 왜 떠올렸냐면 이 사람이 스승이 있어요. 루이 아가씨라는. 이 사람은 루이 아가씨는 생물 전체가 거대한 사다리를 이루고 있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간은 그 사다리 제일 꼭대기 있는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다. 동물이고 이 인간이 도덕적이든 어떤 타락을 하면 이 저급한 동물 분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이런 사상에 조금 영향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이제 스탠포드에 있다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학장을 그만두고 이탈리아의 아우스타라는 도시로 좀 여행을 가게 되거든요. 거기에 근데 그 장애인 공동체가 형성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장애인 공동체 생활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좀 혐오감 이런 게 든 거예요. 장애인을 보고요? 네. 그래서 애초에 이 사람은 그 동물 전체가 어떤 계층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인간에게도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어떤 등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그 장애인을 보고 그냥 열등한 것들을 하면서 그냥 혐오감을 느낀 거예요? 그렇다고 추측돼요. 그래서 미국 우생학의 선두 주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끼쳤냐면 미국에 그런 장애인들이나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불임 수술을 시켜버려요. 이 사람들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 자신을 가지면 안 된다. 완전 히틀러인데요? 네, 그런 느낌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우생학이라는 개념이 이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 자신 부모의 형질 중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이제만 모아가지고 아기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 인간이란 종이 한 가지 방향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인간이라는 종의 그 생존이 위태로워져요. 예를 들면 바나나가 이제 인간이 좋아하는 막 식감으로 다 변이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바나나가 전 세계에 한 가지 종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병충해가 한번 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이 없는 거잖아요. 이 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과학적으로는 유전적 다양성이 없는 이 우생학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도 좀 책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우생학이라는 게 그 인간이 그냥 자기가 자의적으로 과학적으로는 틀렸지만 자의적으로 이 형질은 우수한 거야, 이 형질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나눠서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빈센트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어떤 인간의 의지나 어떤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깨부실 수 있다라는 좀 낭만적인 이야기를 틀을 딱 깬 거예요. 네, 한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좀 낭만이 가득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영화를 보고 좀 힘을 받았나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전 자기 개발서를 안 파이팅! 좋아합니다. 뭐 이런 거. 약간 자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 개발서. 나 이렇게 했지롱. 약간 빈센트가 좀 꼴 받았나요? 왜냐면 근데 너무 뒤틀린 사람 같네요. 뒤틀렸잖아요. 맞잖아요. 베베 꼬였잖아요. 약간 좀 꼬여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우수하고 열등하다고 판단한 것들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안톤도 그렇고 유진도 그래요. 안톤도 우수한 형질을 물려받았지만 이 사람이 빈센트랑 수영을 하면서
빈센트가 이겨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유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들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전적으로 엄청 완벽하잖아요. 10점 만점에 9.2인가 그래요. 그 유진의 점수가. 제롬이. 네, 제롬의 점수가. 근데 제롬은 결과적으로는 그 자신의 유전적 완벽함에 좀 너무 큰 부담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자동차에 뛰어들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들은 사실은 이 유전이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을 줄 수는 있지만 삶 자체를 결정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배가 고프시네요. 이런 그래서 것도 유전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사람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사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렇죠. 남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어. 그리고 이 사람이 분명히 빛나는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근데 왜 이렇게 저한테 함부로 대요? 오늘 늦으셨잖아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이거 유전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예측할 아니요. 수 없었던. 대훈 씨가 저를 함부로 대했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정말 이렇게 잘 케어해줬잖아요, 승민 씨. 근데 이제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아, 그 마지막 질문 한 개만 더 해도 되나요? 네. 제가 너무 생각 많이 했네요. 아, 괜찮아요. 괜찮나요? 그 대훈 씨는 그 만약에 아이린 입장이었으면 빈센트를 받아줬나요? 이게 사실은 근본부터 잘못된 관계잖아요. 시작부터 거짓말로 들어온 관계잖아요. 제가 아이린인데 그 사실을 알았나요? 빈센트가 네, 사실 알았어요. 속인 거를? 근데 이제 빈센트가 나중에 이제 그 머리카락 탁 뽑으면서 이거 보고도 확인해봐. 괜찮으면 근데 연락 줘. 마지막에 한데 버리잖아요. 버리면서 근데 미안 날아가 버렸어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 장면도 되게 네. 멋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저였다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에단 호크가 잘생겨가지고 더. 아예 제 의도로 확 꺾어버리는 그런 네. 답변 감사하고요. 네. 네. 저였다면 네. 네. 오히려 네. 빈센트의 이런 네. 자기 꿈을 이렇게 쫓기 위한 그런 열정적인 모습에 물론 처음에는 좀 배신감을 느꼈겠지만 아, 그럼 아이린하고 같은 선택을 했을 네. 거다. 그런 아이린하고 그럼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 마음. 그런 자체가. 모습을 보고 네. 저도 느낄 점이 막 이렇게 많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저였어도. 저였어도 빈센트였으면 받아줬는데 되게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빈센트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좀 정이 떨어졌을 것 같지만 빈센트였다면 봐줬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그걸 다 봤잖아요. 그 모습들을. 그 아이린이 받아준 것도 음. 빈센트가 잘생겨서 그래요. 사실 아, 그것도 크죠. 이 말 좀 위험한가 이 발언? 이제 그대로 살리겠습니다. 빈센트가 이제 네. 뭐 형 얼굴이었으면 저는 그럼 봐줘. 좀 더 귀여웠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맞는다고. 네. 아무튼 장난이고 다음 영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지만 아, 더 있나요? 네, 더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이쯤에서 가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간 이제 관계상. 내 시간 관계상도 있고 이것도 한번 끊어가야 돼가지고 그러면 끊어야 잠깐 돼요? 끊었다가 그냥 이어서 해도 다음 될것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영화는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 감독은 노아 바움백이라는 감독입니다. 주연 배우가 그 스칼렛 요한슨하고 아담 드라이브. 아담 드라이브요? 드라이버인가? 아담 드라이버라는 드라이버. 배우가 이제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먼저 해볼까요? 줄거리. 네, 줄거리 네. 소개를 먼저 해보자면 이게 결혼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혼 이야기예요. 그쵸. 결혼 이야기라고 해놓고 시작부터 이제 이혼 소송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남자 배우는 자수성가한 인물이에요. 그 미국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제 혈혈단신으로 이제 뉴욕에 상경하죠. 그래서 이제 뉴욕에 가가지고 애리조나 시민 비한 건가요, 그럼? 근데 뉴욕에 비하면 시골이긴 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와가지고 극단 감독으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브로드웨이에도 이제 작품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기회도 없고 그런 성공적인 감독으로 그려지는데 부인 같은 경우에는 삼류 드라마 이런 데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 이제 계속
TV를 찍을 수 있었는데 그때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뉴욕에서 극단 생활을 하게 되죠. 정리하면 그 삼류 영화였나 드라마였나 네. 거기서 주목을 받죠. 성공했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주목을 받고 네. 스타가 될 기회가 찾아오죠. 더 계속 더 클 수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제 그쵸. 스타 기회가 될 기회가 찾아오지만 네, 이제 남자를 만나고 이제 그쵸.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남자의 이름은 남자 이름 뭐였죠? 찰리고요. 여주의 이름이 니콜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둘이 사소한 다툼 같은 것들을 계속 벌여요. 둘이서 이제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제 변호사는 안 끼기로 합니다. 그쵸. 그냥 우리끼리 우리 선에서 그냥 끝내자. 우리 선에서 끝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니콜이 아들 헨리를 데리고 맞죠? 헨리 맞죠 아들? 네. 헨리를 데리고 LA로 가요. 왜냐면 그때 이제 마침 니콜한테 파일럿 제의가 들어오죠. 제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촬영하느라 LA에 한 달 정도인가요? 가 있게 되고 찰리는 이제 보내줍니다. 니콜이 보내잖아요. 촬영장에서 네. 변호사를 먼저 소개를 받죠. 소개를 받고 나 되게 괜찮은 변호사 있는데 이 사람 진짜 잘한다 해서 처음에는 그러면 애초에 네. 그 계획이 있고 없고는 사실 모르는 일인 그쵸.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진짜 그냥 네. 우리 선에서 끝낼 네. 생각이었지만 이제 변호사랑 네. 그렇게 상담을 하다가 이제 마음을 넘어가죠. 이 변호사한테. 로라인가요? 그 변호사 이름이 로라였던 것 같은데 네, 로라를 그 니콜이 고용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로라는 배우 이름이.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찾아볼까요? 여기서는 노라 펜쇼 노라로 노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서로가 조금 호의를 계속 베풀려고 하지만 이게 변호사가 끼고 이혼이 계속 진행되면서 서로가 좀 전쟁처럼 바뀌게 그쵸? 되죠. 그래서 서로가 처음에는 굳이 꺼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치부들을 이제 법정에서 좀 다 들춰내죠. 들춰내지고 사소한 그거를 것까지.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무기로 사용되고 이러면서 서로의 감정이 격해져요. 실제로 만나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감정사인가요? 그분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각자가 부모로서 아이와 어떻게 역할을 지내는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막 보이게 되고 아무튼 그러다가 네, 결국 네, 찰리가 네, 뭐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네.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니콜과 아이는 LA에서 사는 걸로 합의를 하고 찰리는 뉴욕에 살지만 이렇게 LA에 올 때마다 뭐 이렇게 아이와 함께 지낼 시간을 이렇게 서로 나누죠. 그래서 처음에는 50대 50으로 여자는 하려고 했는데 그 변호사가 완전 능글맞게 막 내가 마지막에 손 써서 55대 45로 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니콜은 남자친구가 또 생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유학이 너무 뛰는데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네, 합의하고 엔딩 장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도 생기고 이제 그냥 그렇게 그 패밀리들은 이제 사이좋게 지내지만 이제 찰리는 약간 조금 혼자 남겨진. 그쵸. 그렇게 끝나죠. 근데 먼저 총평 좀 해주시. 총평이요? 네. 솔직히 저는 네. 기대 진짜 안 하고 봤거든요. 네. 저는 약간 네. 그런 좀 서스펜션 없는 영화를 잘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네. 도파민 중독인가 봐요. 그래서 좀 사람을 좀 죽이고 뭐 쫓고 쫓기는 뭐 누구 죽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악인이 있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약간 막 사랑 뭐 네. 부부 이야기 이런 거라서 저는 그런 거 별로 제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대 1도 안 했는데 이걸 위해서 약간 봤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솔직히 집중 안 하고 봤거든요. 막 핸드폰도 하고 틀어놓고 핸드폰에 하다가 근데 이제 점점 재밌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완전 집중해서 빠져들게 봤다. 그 좀 상황에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쵸, 몰입. 연기도 너무 좋고 이래서. 네. 보는 내내 진짜 그 몰입이 잘 되더라고. 내가 이 남자였으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되게 자주 종종 맞아요. 찾아와서 그런 점이 좋았고 실제로 이 감독이 이 그 자신의 이혼 경험이 경험을 있다고, 바탕으로 하더라고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도 촬영 중에 이미 이혼 소송 중이었대요. 그러니까 더 뭐랄까 실제 같은 연기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약간 카메라 구도, 앵글 이런 게 조금 그냥 일반적인 영화랑 약간 달랐던 점을 좀 느꼈어요. 저는 그게 약간 연극적인 연출이 있어요. 되게 약간 좀 옛날 미국 시트콤처럼 뭔가 이렇게 찍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막 그 주인공 니콜이 변호사랑 상담할 때도 니콜 얼굴만 이렇게 딱 화면에 가득 채워져서 약간 옛날 그 오피스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약간 카메라도 되고 저는 약간 그런 부분 니콜 얼굴만 딱 비춰주는 그 부분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영화 자체가 두 사람의 감정에 몰두할 수 있게끔 다른 딴거다 빼고? 것들을 장면 다 빼서 더 우리가 몰입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장치도 있었겠죠. 네, 그런 딱 생각이 좀 표정에만 들었어요. 집중하게끔.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장면에서는 네. 약간 내가 진짜 관찰자가 된 입장에서 네. 진짜 약간 연극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여기서 카메라 쪽 향해 있고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있고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도 하고 네, 막 그래서 이러잖아요. 그런 게 좀 신기했어요. 저는 좀 마음에 드는 좀 장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맨 처음에 이제 마지막 공연인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다면서 하고 뭐 남편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니콜하고 찰리랑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찰리가 그 뭐 감정을 너무 쥐어 짜는 것 같았다. 그 네, 지적을 하고 나서 이제 니콜이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역시나 참잖아요. 안 났어. 이렇게 하고 딱 돌아서서 방으로 자기 침실 들어가거든요. 그때 딱 어두운 화면 전환되면서 노래가 나오고 니콜이 눈물을 막 흘려요. 그렇죠. 그러고 그대로 이렇게 딱 누워서 자고 딱 바로 LA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 보면서 이 너무 좋았어요. 네, 전 그 장면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네. 어떻게 저렇게 외출했을 때 옷 입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자지? 그게 제일 불편했어요. 대훈 씨는 있을 수 없는. 그 장면 말고도 또 뒤에 여러 번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네. 종종 그러더라고요. 매일 좀- 빤대요 그 침대 시트.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럼 이해가 좀 납득이 되는데 되나요? 네. 대훈 씨한테 있을 수 없는 연출이었네요. 저는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 그 장면 어때요? 이 장면. 그 둘이서 대문을 같이 그 전기 고장 나가지고 대문을 같이 그 장면 보면서 좋았어요. 계속 바뀌잖아요 장면이. 그러고 둘이 딱 차단되잖아요. 네. 대문 닫으면서. 저는 그 장면이 좀 이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 둘의 마음과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그렇죠. 그다음 전 그 오프닝 씬도 되게 좋았고 처음엔 되게 사랑 넘치게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너무 따뜻해요. 서로 막 네. 칭찬할 점 네. 막 쓰세요 막 이런 네. 거에서 그걸 읽어주면서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이렇게 조정관. 네. 그 이혼 네. 하기 전에 그걸 하는 내용이었던. 그 저는 니콜이 왜 읽기 싫어했을까요? 전 처음에 그냥 화가 났던 거죠. 왜 찰리한테. 그런 느낌으로. 오히려 니콜이 좀 더 애정이 남아 있어서 화도 더 내고 이랬던 건가 싶기도 하고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사실 저는 이게 보면서 약간 어느 정도는 찰리 쪽에 조금 더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왜죠? 그냥 좀 짠했어요. 찰리가요? 네. 근데 그거는 보통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 남편이 될 거잖아요. 그 아내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그런 그래서-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 그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에 그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니콜이 남자친구랑 이제 본인의 여동생이랑 엄마랑 자기 아들이랑 이렇게 같이 할로윈 데이를 즐기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 비틀즈 코스튬을 네, 딱 네, 준비를 네. 해놓고 네. 그래서 그 상황에 찰리가 찾아왔잖아요. 네. 마침 자기 LA 묵을 기회가 생겨서 그래서 네. 할로윈이기도 할 겸 해서 들렀는데 그래서 이제 왔어 하면서 의상 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찰리가 받은 의상은 진짜 그냥 급조된 그 유령 코스튬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같이 이렇게 다 코스튬 입고 그 가족들이 걸어가는 장면에서 네. 다른 가족들은 다 이렇게 미리 맞춘 코스튬을 입고 다니는데 찰리만 급조한 마침 또 유령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겉도는 느낌을 그런 장치를 넣었던 것 같아서 그러네요. 저는 약간 되게 그 장면이 좋았어요. 짠했어요.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근데 이게 좀 복잡한 뭔가 관계겠죠. 사실은 이제 헨리가 엄마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것도 너무 불쌍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뉴욕에서 일할 때 아빠가 좀 가정에 신경을 좀 못 쓴 건 아닐까? 그러니까 헨리가 엄마한테 좀 더 친교를 느껴서 그 사실 어쩔 수 없죠. 그건 원래 이건 사실은 아이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 더 애정을 갖기 마련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어쩔 수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찰리의 성공 뒤에는 그 니콜이 있었는데, 근데 니콜이 나중에는 감독으로도 성공하잖아요. 에미상 후보에도 오르고. 근데 그런 니콜을 인정 안 해준 것도 있었겠지만 그 능력뿐만 아니라 그 니콜의 어떤 이런 노고들도 좀 인정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찰리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초반에 그러니까 극단 활동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말싸움하고 이럴 때 그런 면들이 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균열들이 막 이렇게 폭발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전 그 부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찰리한테 마음이 좀 갔다 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따로 살게 됐잖아요. 네. 찰리는 본인의 제일 중요한 본업이 뉴욕에서 심지어 그냥 단원도 아니고 거기 감독인데 총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날아가 사실 아이를 챙길 겨를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진짜 땅끝과 땅끝인데 LA랑 뉴욕이. 그래서 다 이 법정이랑 이 변호사들이 다 그런 점을 계속 꼬집잖아요. 왜 아이한테 신경 안 썼냐, 왜 LA에 더 자주 안 오냐,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실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억울하죠. 돈대로 깨지고. 근데 둘 다 깨지긴 하니까. 그리고 둘 다 형평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냥 변호사만 돈 받고 둘은 결국에는 원래 본인 일을 하기로 했던 걸로 돌아가고. 사실 승자는 변호사. 그 노라 변호사예요. 네, 그렇죠. 본인의 명성도 올라가고 돈도 다 챙기고. 그렇죠. 약간 근데 이게 저는 방구석 일렬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봤는데 그때 이제 봉태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처음에 그 아들 헨리가 읽기를 전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그쵸. 그래서 아빠가 계속 알려주려고 하는데 헨리는 막 하기 싫다 하고 못 읽고 이래요.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에 헨리가 그 맨 처음 편지? 나왔던 그 노트, 그 편지, 서로의 장점을 쓴 네. 편지죠. 그러니까 지금 니콜이 찰리의 장점을 쓴 거예요. 그거를 따듬따듬 막 읽어요. 아 그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장면을 그 봉태규 씨는 어떻게 말하냐면 니콜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찰리가 그제서야 떠듬떠듬 니콜의 마음을 읽어가는 거랑 겹쳐서 보여서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맞네. 저도 그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이야기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이혼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결혼 생활 다 끝 마무리 지을 때쯤 돼서 서로의 소중함을 그쵸. 느끼고 서로가 서로를 엄청 사랑했음을 느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이혼이 결정난 상황에서 그랬다는 게 좀 슬픈 이야기인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관계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더 이랬구나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경험담인가요?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죠. 이건 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약간 결혼 이야기를 헤어지고 나서 바로 봤거든요. 훨씬 그래서 본인의 인생작이 되었군요. 생자에게라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기억에 남는. 거기서 그 아담 드라이버가 울음 참는 장면이 진짜 네. 인상 깊었어요. 그 편지에서 그 읽으면서 네. 이렇게 좀 네. 휴지를 좀 길게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딱 읽으면서 딱 네. 그 읽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막 나는 이 남자 아니면 사랑할 사람이 뭐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 글을 읽으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찰리는 그 글을 처음 듣는 거였죠. 사실 그 영화의 첫 시작에서 니콜이 읽었어야 되는데 안 읽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있죠. 찰리 입장에서는 니콜의 마음을 저는 이미 한번 봤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죠? 맞네. 그래서 니콜의 마음을 찰리는 거기서 처음. 그러네요.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울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좀 진작에 그런 얘기를 좀 하지. 그러니까 니콜도 진작에 자신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하고 싶고 이런 기회가 들어왔는데 이야기하지. 사실 둘 다 문제예요. 찰리도 좀 진작에 좀 이야기하지. 좀 꺾을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찰리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도 들었냐면 주변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해주는데 정작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못 챙기는 그런 느낌이 자기 들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못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딱 찰리가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약간 저도 약간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주변 사람 다 챙기는데 정작 가족이나 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해주겠지 이런 무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좀 잘하세요. 일찍 좀 오세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영화. 그래서 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마지막에 노래 부를 때도 되게 좋았어요. 네, Being Alive. 가사가 그게 되게
뮤지컬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컴퍼니인가 컴파운드인가. 이게 결국에는 너가 나를 막 지옥에도 보내고 나를 엄청 칭찬을 해줘서 나를 띄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살아내게 한다. 나랑 같이 그쵸. 살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뭐랄까 누군가 딱 저는 결혼도 안 해봤지만 또 곧 해야 되니까. 그런 나이가 이제 다가오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쵸. 게 아닌가. 그 장면이 또 인상 깊었던 게 네. 엔딩 부분이었잖아요. 그게. 네. 그리고 또 엔딩 부분에 니콜도 홈파티를 하면서 네. 본인 이웃이랑 가족들 다 불러놓고 네. 엄마랑 이렇게 동생이랑 같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거기서 니콜은 되게 진짜 신나게 여러 사람이랑 같이 부르는데 찰리는 어두운 조명도 열악한 어두운 데서 혼자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게 약간 대조되는 게 되게 근데 저는 영화를 계속 보면서 찰리의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좀 니콜이 좀 힘들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오히려 스미시 니콜의 마음이 갔나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네 오히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찰리도 엄청 고독했겠다, 그쵸. 외롭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원래 네. 수컷 사자가 외로운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실수로 자기 팔 그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탁 잠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빈혈 와가지고. 근데 그게 뭔가 이 이혼 소송 이 과정이 결국에는 그런 거라는 상징이 아닐까? 이게 자기 팔에 상처를 내는 행위가 아닐까?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본인에게 막 상처를 이런 거. 주는.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의 그냥 원만한 이 합의돼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소모적이지 않게 이혼 과정이 끝나잖아요. 그런 게 있나. 그리고 이제 이혼해서도 둘은 이제 가족 그래도 이제 그 헨리의 아빠와 엄마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 종종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막 신발 끈도 묶어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4시간이니까 나오고 무조건 가야 돼 이거였는데 양보를 해주잖아요. 양보해주잖아요. 그래서 서로 헤어지고 막 그래도 그냥 서로에 향한 애정은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해피엔딩이죠 사실.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해요. 그 영화가. 저도. 둘이 같이 계속 갔다면 오히려 더 불행했어요. 서로에게. 네. 둘은 너무 안 맞는 네. 성향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뭔가 한편으로는 이게 연애도 그렇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애도 그렇겠지만 결혼이라는 건 더더욱 뭔가 쉽지 않죠. 이 사랑한다는 그 마음만으로 되게 힘든 거고. 그러니까 뭔가 노력이 엄청 필요한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 자체가 감정 자체가 포기해야 할 것도 많아지죠. 전 그런 게 좀 세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가 당연히 몇 수 좀 접어야 돼요. 그쵸. 자기 혼자 살 때는 할 수 있었던 거를 좀 접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치 않아서 뭔가 이혼까지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뭔가 애초에 이혼까지 가게 될 운명이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둘이 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좋은 영화였습니다. 네. 그렇고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실 건가요? 제 어머니께 이 영화를 네. 추천하려고요. 아 그래요? 뭔가 네.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그 제가 이제 댓글을 좀 봤어요. 그 유튜브에도 이 결혼 이야기 요약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막 싸우더라고요. 거기서 또 싸우죠. 네. 사람들도. 누가 더 잘못했네로 싸우더라고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닌. 유튜브가 생각보다 음. 주 이 고객들 이게 좀 네. 어린 것 같아요. 되게 연령대가. 근데 거기는 다 이제 실제 자기 이혼한 이야기 막 써고 막 그러던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뭘 보면서 그렇게 느꼈냐면 뭐 축구 관련 이런 걸 보는데 네. 막 댓글이 다 네. 이강인 막 이런 네. 게 그런 기사였는데 네. 다 강인이 형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강의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그 대댓글 이런 거 보니까 네. 제 마음을 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떻게 이강인이 형이지? 막 이런 거 누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흔치 않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별 5개 중에 몇 점이에요? 저요? 이거요? 네. 저는 4개 반. 4개만? 반은 왜 뺐죠? 5개는 더 좋아할 것 같아서. 5개는 너무 많고 4개는 너무 작아서. 저는 네. 전 4개. 왜요? 가타카는 몇 점이었죠? 가타카? 저 말 안 했어요. 가타카는 네. 가타카 4개. 오. 그런 이야기는 왜 4개냐면 네. 별 1개를 왜 뺐냐면 서스펜션의 부재. 거기서 조금 더 찰리가 이제 칼을 꺼내들고 헨리가 납치된다거나. 그쵸? 헨리가 막 납치돼서 이제 찰리가 갑자기 존 윅으로 변해서 이제 총을 들고 이제 막 구하러. 와, 저는 그럼 바로 2.5. 그래서 그 1개는 이제 서스펜션의 부재 때문에 이제.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되게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저는 이제 맥주 한 캔 하면서 봤거든요. 어. 좋더라고요. 딱 좋았군요. 그 가타카는 이 낮에 봐도 돼요. 근데 결혼 이야기는 좀 새벽이나 밤에 어울린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딱 보면서 네. 형이 진짜 좋아할 영화다 그걸 느꼈어요. 왜요? 그냥 딱 영화 흘러가는 것도 그렇고 네. 약간 스타일이 네. 이제 딱 왜 형이 이걸 이렇게 좋아했는지 알겠다. 약간 형이랑 준영이랑 둘 다 좋아했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게 좀 그 뭐랄까 감정을 좀 섬세하고 파고드는 그런 것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거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보다 그 데몰리션 그것도 재밌게 봤잖아요. 네. 제가 얘기했던 거. 이게 한 사람의 비슷해요, 딱 좀 심리 이거랑. 흐름이 보이잖아요. 극이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명작이 아닌가. 진짜 많이 비슷한데요? 데몰리션이랑 네. 결혼 이야기랑? 저 데몰리션 보자 생각도 했었어요. 다시 보고 싶었어. 근데 이거는 결혼 이야기를 이미 리뷰를 한 상태에서 한 분기 정도 지나고 나서 한 3-4달 지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뭐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없는데 막 쥐어 짜지 마세요. 어차피 쥐어 짜면 다 자르게 되더라고요. 쓸데가 없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그러면 다음 영화는 뭐 할지 이런 거 생각해봤나요? 그건 나중에 가서 생각하는 걸로. 저는 그 생각도 했어. 뭐요? 영화 이거 처음에 네. 이런 영화 이런 걸로 얘기를 해보자. 약간 네. 러프하게 아이디어 네. 나왔을 때 제가 또 완전 스타워즈 덕후잖아요. 네. 아예 그냥 각 작정하고 네. 그 6개 에피소드를 네. 그냥 딱 간략하게 진짜 그냥 쭉 훑으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 예전에 저한테 해줬던 것처럼요? 조선에서 했던 것처럼. 아 그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다음엔 그렇게 할까요? 어차피 이건 외전이니까 부담이 없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니까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해보고 또 승민 재밌으면 씨는 또 할 수 있고. 죽어도 안 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거죠. 스토리. 근데 그거 볼 바에는 그냥 유튜브 요약 보는 게 더 재밌지 않나요? 영상이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근데 제 재치 입담, 재치 재치 있는 입담이 더해지니까. 아 그렇군요. 저는 그런데 약간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약간 나였으면 결말 이렇게 썼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조금 보태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싶네요, 갑자기. 어제 좀 슬퍼지는데요. 외로워졌어요. 연애하고 싶다가 아니라 결혼하고 싶. 요즘 연애를 근데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 뭐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지금 거의 한 1년, 2년 다 그 돼가지고.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진짜 한 4-5년 공백기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때가 됐다 보는데. 얘 좀 극복했거든요. 사실 예. 이렇게 시기와 나이에 쫓겨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안 올까요? 이 사람하고 제가 그냥 너무 승민 씨가 너무 집에 박혀 있어서 네. 그런 거예요. 그 하는 게 없잖아요. 그 대외 활동.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랑 너무 다르잖아요. 취직을 빨리 해야 되겠다. 뭐 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접하는 사람도 더 많고 하는데 그럼 그냥 재수를 볼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수능을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제 1회 훈화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게 기회가 마지막 된다면 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제 생목으로 따로 안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럼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성원이 있다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이 없어도 돌아오겠습니다.
풋풋이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이게 목이 아프냐? 쑥으로서 말해서 그런가?